지지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자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철탑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철탑에 암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애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자의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네, 전선. 얘를 우리는 지지물, 철탑이 될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애자는 뭐냐? 정의를 하기 앞서 애자의 설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설치 목적을 보게 되면 정의로 적어보면 전선을 지지물에 기계적으로 뭐하고 고정하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을 하고 전기적으로 전선과 지지물 사이를 절연하기 위한 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자라고 하는 애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지물의 전선을 고정하고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뭐예요? 절연 지지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애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애자가 갖추어야 될 구비 조건이 있겠다, 그죠? 구비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절연체라고 했잖아요. 절연. 전기적으로 절여낸다.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렇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전압이 높을 때에도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해야 되는 그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연 내력. 자, 두 번째로는 절연 저항이 커야 된다 이거예요. 절연 저항이 클 것. 절연 저항이 클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선의 전압을 예를 들어 154kV다라고 볼게요. 154kV는 뭐죠? 선간 전압이죠. 그럼 이 지지물은 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선과 이 대지 간의 전압은 루트 3분의 154,000 볼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물은 대지에 연결되어 있고 요 점의 전위도 대지 전위와 같은 0볼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철탑은 0볼트이고 전선의 전압은 루트 3분의 154kV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누설 전류라고 하죠. 그럼 이 누설 전류가 작기 위해서 여기에 절연 저항이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즉 절연 저항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 저항이 클 것.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누설 전류가 작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절연 저항이 크고 누설 전류가 작아야 된다. 세 번째 얘는 기계적으로 고정한다라고 했어요. 즉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돼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를 발생하지 말 것이에요. 코로나를 발생하지 말 것.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에서, 즉 초고전압에서 부분적으로 공기가 절연이 파기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다라고 해요.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빛, 열, 방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섬락, 불꽃이 발생한다. 결국엔 얘는 뭐예요? 다 불꽃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뭐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즉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가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발생된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애자가 손상을 입지 말아야 돼요. 애자가 손상을 입지 말 것.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애자가 손상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하죠.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습기를 먹지 말 것. 먹지 말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습기를 흡수하지 말 것.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이 애자의 특성, 뭐 절연 내력, 뭐 절연장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뭐 다 동일한 거죠. 모든 설비가. 가격이 낮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내구성은 뭐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가격은 적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비 조건은 절연 내력이 크고 절연장이 크고 절연장이 크다라는 얘기는 누설 전류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코로나를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서 애자가 손상을 받지 말아야 된다.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아라. 가격이 저렴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갖고 있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자의 종류. 자, 이 애자의 종류는 뭐 구조나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보면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핀애자, 하나는 현수애자, 또 하나는 장간애자, 그리고 뭐 지지애자.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뭐 간략한 뭐 특징을 보자면 요 핀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kV 이하의 전선로에 사용이 되고요. 현수애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현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용어죠. 현수막. 그죠? 현수막이 뭐예요?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현수애자는 지지물에 매달려 있는 형태의 애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애자. 이게 송전선로에서 널리 사용되는 애자가 이 현수애자고 우리가 현수애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죠. 장간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지애자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즉 점퍼하기 위한 그러한 애자를 이제 지지애자라고 하는데 이 지지애자는 대표적인 것으로 라인 포스트 애자인 LP 애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주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선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애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선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우리는 현수애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전선을 여기와 여기를 서로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점퍼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점퍼가 되는데 얘를 또 뭐 해야 돼요? 이 점퍼선이 움직이지 말라고 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요게 지지해자예요. 지지해자. 지지해자. 요거는 현수해자. 근데 이 지지해자로 LP해자 또는 요 핀해자를 사용한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각에 대한 애자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핀해자. 핀해자를 볼게요. 자, 핀해자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핀해자예요. 핀해자.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갓이라고 해요. 갓. 그리고 이게 이제 핀인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은 우리는 핀해자이고 전선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핀해자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뭐야? 간 모양의 자기 편 절연체라는 얘기예요. 유리편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묶여 있는 콘크리트로 뭐 한 거예요? 연결한 모양이 요 핀해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편이 어떻게 2에서 3층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간 모양의 자기편 또는 유리편이 2에서 3층이 콘크리트로 붙여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핀해자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핀해자는 전선 하나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전압이 높으면 이 핀해자의 크기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무한대로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33kV 이하의 전선로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 크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얘는 33kV 이하의 전선로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핀해자의 모양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간 모양의 자기편 또는 유리편이 2, 3층 2개에서 3층 정도가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 얘는 전선 하나당 하나가 사용되기 때문에 33kV 이하의 선로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수애자입니다. 현수애자를 그려보게 되면 얘도 똑같은 이러한 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홈이 이렇게 있죠. 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홈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볼이에요. 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소켓, 얘는 볼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똑같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 당연히 여기도 볼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소켓도 도체이고요. 볼도 도체죠. 그러면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수애자예요. 그럼 현수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얘는
66kV 이상 송전선로에 어떻게 널리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수회자는 어디에? 66kV 이상 송전선로. 즉 송전선로에는 다 현수회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직렬로 여러 개 쓰면 얘 절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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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저항이 뭐예요? 직렬 연결되면 저항이 커지겠죠. 연결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절연 내력도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요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254mm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180mm짜리가 있어요. 규격이. 근데 254라고 하는 규격은 우리는 얘를 250mm 규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전선, 즉 선로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얘를 편의상 L1, L2, L3 얘를 N 중성선이라고 하잖아요. 중성선. 그래서 180mm 같은 경우에는 중성선 지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250mm 같은 경우에는 전압선 지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송전선로에 즉 널리 사용하는 게 현수회자이고 얘를 직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직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전압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서 전압 공칭전압 뭐 있어요? 22.9kV. 그 다음에 66kV. 그 다음에 154kV. 그 다음에 345kV. 그 다음에 765kV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요 현수회자를 몇 개 쓰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22.9kV는 보통 2에서 3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6kV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154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1개 정도를 직렬로 사용을 하고 있고 345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2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65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해 주셔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뭐 송전선로 얘기할 때 이거 많이 하죠. 154kV.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현수회자는 공칭 전압별로 이 정도의 개수의 현수회자를 사용한다라고 암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장간애자입니다. 장간애자를 볼게요. 장간애자는 어디에 쓴다라고 했죠? 특수한 장소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간애자. 장간애자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의 애자가 장간애자예요. 그러면 이 장간애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장간애자 많은 갓을 갖고 있는, 이걸 갓이라고 하죠. 많은 갓을 갖고 있는 원통형 현수애자라고 해요. 원통형 현수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현수애자의 한 종류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장간애자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련 열화가 적다. 이 경련 열화가 뭐죠? 시간이 지나면 얘의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경련 열화가 적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염분, 그러니까 해안가에 염분이 많잖아요. 염분에 의한 오손이나, 그죠? 그럼 염분이 막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의한 오손이 적고, 빗물에 잘 씻긴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염물들이 빗물에 의해서 잘 씻겨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내무성이 좋다 이거예요. 내염은 뭐예요? 염분에 견디는 정도. 무는 안개예요. 그러니까 안개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특수한 장소. 그러니까 해안가에 많이 쓴다. 해안 지역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자, 네 번째로는 단점인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얘는 기계적으로 약하다. 기계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기계적 강도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거,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지애자입니다. 지지애자. 이 지지애자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LP애자. 그럼 지지애자는 어떻게 생겨 있느냐? 비슷하게 생각해. 장간애자랑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런 갓이 이렇게 계속 이제 쭉쭉쭉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선을 묶을 수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지지애자예요. 그럼 이 지지애자라고 하는 것은 핀 애자와 저기 있는 장간애자의 특징이 좋은 점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러한 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애자의 특징을 보면 얘는 어디에 쓰냐? 발전소나 변전소에 모선 지지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가 나중에 배웁니다. 연가용 철탑의 점퍼선 뭐죠? 아까 그림 그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애자가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점퍼 될 거예요. 얘를 요 지지물을 점퍼에 이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점퍼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연가용 철탑에 점퍼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지지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가장 대표적인 게 LP 애자이다. 자, 이때 얘도 얘 지지애자 같은 경우에는 77kV 이하에서 이하 송전선로의 사용.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폴리머 애자입니다. 폴리머 애자. 요 폴리머 애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무슨 안테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애자네요. 이렇게 생긴 게 폴리머 애자다. 자, 이 폴리머 애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절연체로는 주로 뭘 썼어요? 자기 편 그리고 뭐 또는 유리 편 이런 거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절연 재료를 뭐 쓴다고? 자기 편이나 유리 편을 사용했는데 이 폴리머 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이나 유리 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요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애자이다.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애자가 폴리머 애자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장간 애자와 같게 어떠한 오염물들이 빗물에 잘 씻기는 그러한 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오손이 잘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빗물에 잘 씻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머 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기 편이나 유리 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의 종류에 따른 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세세하게 뭐 다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보기에서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특징 한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섬락전압에 대해서 볼게요. 섬락전압. 이 섬락전압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전압. 말 그대로 전압이네요. 그러면 애자를 하나 그려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현수애자예요. 현수애자를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볼 소켓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은 도체라고 했어요. 도체. 이 부분도 도체라고 했어요. 얘는 요만큼은 뭐예요? 절연체죠. 절연체. 절연체는 뭐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전압을 이렇게 가해 볼게요. 전압 V를 가해 보면 얘는 절연 저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을 서서히 높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공기의 절연 내력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절연 내력. 공기의 절연 내력은 직류 같은 경우에 30kV/cm이고요. 교류는 이것을 루트 1로 나누면 돼요. 실효값 21kV/cm. 그러니까 최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즉 어떠한 1cm를 사이에 두고 30kV의 전압을 가하면 공기가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절연이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애자를 두고 양 도체 간에 전압을 상승시켜 버리면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거의 안 흐른다고요. 왜? 절연 저항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전류가 흐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요 애자 주변에서 여기에서 공기를 통해서 얘가 방전이 돼요. 이렇게. 전압을 상승하면 뭐 한다고요? 공기를 통해서 방전해서 얘 두 개가 뭐예요? 단락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번개가 퍽 이렇게 쳐요. 그죠? 불꽃이 발생해요. 불꽃이 발생한다. 즉, 이 섬락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압을 상승시켜서 결국에는
주변에 공기에 절연 파괴가 되는 전압을 우리는 섬락전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섬락전압은 이 애자 주변에 공기가 절연 파괴가 되어 불꽃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섬락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섬락전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 섬락전압. 건조 섬락전압. 두 번째는 주수 섬락전압. 세 번째는 유중 섬락전압. 네 번째는 충격파 섬락전압.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건조 섬락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애자가 뭐한 상태? 건조한 상태에서 애자가 건조한 상태에서의 섬락전압이에요. 주수는 뭐예요? 이 애자는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가 올 때의 섬락전압이에요. 그를 다르게 얘기하면 비에 젖은 상태. 비에 젖은 상태에서의 섬락전압을 의미해요. 유중은 뭐겠어요? 절연유 내에서. 절연유 내 애자를 넣었을 때 섬락전압을 뜻해요. 충격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낙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뢰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만드는데 그 표준 충격파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를 우리는 충격파의 표준 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무슨 말이냐면 50% 충격 섬락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러한 충격파를 여기에서 가했을 때, 즉 여러 번 이 전압을 여러 번 가했을 때 그 중에 반은 섬락이 일어나고 반은 섬락이 일어나지 않는 전압을 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100kV로 이 애자에다가 10번 시험을 해요. 그 중에 5번은 섬락이 일어나고 5번은 섬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 전압을 우리는 50% 충격 섬락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송전선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현수애자예요. 이 현수애자 중에서 전압선으로 250mm짜리가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250mm짜리의 현수애자의 검조 섬락 전압은 80kV가 되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수 섬락 전압은 50kV가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중은 140kV가 되고요. 50% 충격 섬락 전압이 125kV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조 섬락 전압이 80kV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애자련의 능률입니다. 5번째는 애자련의 능률. 애자련의 능률. 애자련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가 현수애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자를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154kV에서는 9개에서 11개의 애자를 직렬로 연결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애자가 지금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때 이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이 건조 섬락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80kV였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사용된 게 몇 개예요? 10개죠? 그럼 얘에 대한 건조 섬락전압은 80짜리가 10개니까 얼마여야 돼요? 800kV여야 돼요. 근데 이건 뭐죠? 80kV짜리를 10개 썼으니까 800kV의 건조 섬락전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닌 이론상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건조 섬락 시험을 해보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600kV이더라 이거예요. 실제 얘는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상 건조 섬락전압이 600이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애자련의 능률, 다른 말로 애자련의 우리 효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자련의 효율은 얼마가 되냐면 800분의 이론상분의 실제 600 곱하기 뭐 100분율로 하게 되면 얘가 75%가 된다. 그쵸? 그럼 이것을 공식으로 하게 되면 애자련의 능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800 어떻게 나왔어요? 한 개의 건조 섬락전압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잖아요. N V1 분의 애자련 전체의 섬락전압인 얘를 VN이라고 써볼까요? N 곱하기 100분율이 이게 애자련의 능률 또는 애자련의 효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공식에서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뭐 N을 구하여라 또는 뭐 V1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련의 전압분포를 볼게요. 6번째 애자련의 전압분포. 자, 이 애자련의 전압분포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뭐 회로이론이나 또는 뭐 자기학에서 뭐 공부하셨지만 이렇게 볼게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제가 만약에 60V를 가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얘는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마이크로 페라드 이렇게 써볼까요? 콘덴서는 1대 2죠, 그죠? 그럼 전압 분반은 어떻게? 2대 1로 돼요, 그쵸? 여기는 40V가 걸리고 여기는 20V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정전 용량이 같다면 똑같이 30V, 30V가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정전 용량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 분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애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얘네들은 도체, 절연체, 도체. 그죠? 여기에 현수애자가 여기가 도체이고 여기도 도체라고 했어요. 여기 절연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콘덴서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콘덴서의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154kV.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얘 전압은 얼마가 걸리겠어요? 요점은 0전이잖아요. 대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루트 3분의 154000의 전압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똑같은 애자를 쓰니까 여기에 정전 용량이 다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정전 용량이 얘 애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자와 철탑 간에도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죠?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철탑과 애자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요 전선과 애자 간에 또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얘를 이제 이 전선을 제가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얘네들 간에 전선과 또 애자 간에 이렇게 또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의 정전 용량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정전 용량이 다르면 얘네들의 걸리는 전압도 다 다르겠죠.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정전 용량이 제일 작아요. 그럼 정전 용량이 작으면 전압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요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가 전압 부담이 가장 크다 이거야. 가장 크다.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가장 크다. 그럼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6, 7, 8 여기에 있는 애가 정전 용량이 또 제일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전압이 제일 적은 거예요. 전압 부담이 제일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지점은 몇 번째? 얘는 전선에서부터 첫 번째가 전압 부담이 가장 크고 전선으로부터 8번째 있는 애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아요. 그러면 비율로 하게 되면 전선으로부터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전압 부담이 가장 크고 얘는 전압 부담이 가장 작다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네, 전압 부담의 불평형이 생겨요. 전압 부담의 불평형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가장 먼저 소선이 되겠죠. 얘가 제일 먼저 소선되고 그러면 얘가 소선이 되면 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못 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렇게 전압 부담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면 애자련의 효율이 저하가 된다 이거예요. 애자련의 효율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 이 전압 부담을 어떻게 해? 균일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전압 분담에 뭘 해주면 돼요? 평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애자, 여러분들 교재 그림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쇠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얘가 뿔 모양으로 생긴 것은 초호각이라고 하고요. 아킹혼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어떠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킹, 링이라고 해요. 즉, 얘네들을 달면 이 각 애자의 뭐가? 전압 분담이 평형이 돼요.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다냐? 초, 호, 각. 얘를 다른 말로 하기면 뭐 소호각, 초호각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영어로 하게 되면 아킹, 혼 또는 초, 호, 환. 영어로 하면 아킹, 링을 달면 얘네들의 전압 분담이 평형이 돼서 결국에는 애자련의 효율이 증가가 된다. 이거. 결국에는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애자를 보호하는 애죠. 애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 즉 초호환, 초호각 얘는 애자에 걸리는 전압 분담을 평형으로 해서 애자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또한 여기에 만약에 낙뢰가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낙뢰. 낙뢰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에요. 높은 전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애자 간에 이거는 낙뢰가 어디에 맞는 거냐면 애자에 직접 맞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낙뢰가 전선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낙뢰가 전선에. 그럼 이 전압과 요 전압 간에 대지 전압이 이상 전압이 생긴다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이 아니라 이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아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크가 발생하는데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크 발생하는 것보다 여기 거리가 어때요? 더 짧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연 파괴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크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애자 표면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 아킹링,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애자는 섬나기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얘네들은 낙뢰로부터 즉 낙뢰 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뭐를? 애자를 뭐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호각, 초호환, 아킹혼, 아킹링 얘는 첫 번째 이 애자의 전압을 평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요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애자를 보호하는 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